이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진짜 필요한 전세 대출을 막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네, 요즘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에 전세 대출을 조이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세 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말 그대로 전세 사는 서민을 위한 그런 대책인데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다시 없던 일로 됐지만 다시 이제는 고가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9억이나 15억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9억은 뭐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서는 어떤 내용들인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의 전세 15억 넘는 아파트가 3년 새에 18배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죠. 3년 새면은 5년에 보면은 거의 2배 정도는 올랐으니까 3년이면은 거의 60% 70% 오른 주택이 많거든요. 전세도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죠. 집값이 오르고 전세는 안 오른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집값이 오른 만큼 전세도 어느 정도 비례하는 거죠. 뭐 정비례는 아니겠지만. 자, 어떤 것들이 올랐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 새 서울 지역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값이 15억을 넘는 단지가 18배 급증했다. 전세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3년 전보다 20배 불어났으며 내년 7월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건 이제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이게 이제 신규 계약이 많이 나오는 내년 7월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전세 보증금 15억 이상 아파트 단지는 강남구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1곳, 송파구가 4곳 순이었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쿠로이스 노년, 이게 가수 김종국 씨랑 연예인들이 이 동네에 좀 많이 사는 걸로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9호선 언주역과 선정등역 그 사이에 있는 아쿠로 힐스 노년 아파트입니다. 자, 이게 368세대고 8년 차인데 33평형이 최근에 26억까지 매매가는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도 보면 5월 달에 19억, 네, 3월 달에 21억인데 갑자기 5, 6억이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매물은 높고 살려고 하는 매수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죠. 이 전세가는요, 이게 이제 임대차법 때문에 9억도 있고 12억도 있고 합니다만 이 12억, 이게 높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7월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 지금 새로 계약하는 이 전세분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적은 금액대에 살던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융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안 된다, 융통이 안 된다, 아니면 뭐 이자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네. 근데 대부분 그 이사 가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살려고 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살았던 집에 계속 만족도가 높으면 특히 새 아파트일수록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출을 조이겠다고 하는데 얼마 선에서 조일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자, 고속터미널 근처에는 레미안 퍼스티지, 이게 이제 13년 차인 아파트 2,400세대고 야, 이게 이제 36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34평형이. 아쿠로 리버파크는 43억 뭐 이렇게 거래가 됐죠. 자, 이게 전세가가 23억까지 뛰었습니다. 전세 23억. 전세 23억이면 광역시의 5억짜리 아파트 4채 5채는 살 수 있죠. 6억짜리 아파트 4채 살 수 있겠죠. 전세, 서울에 이 강남권에 전세 산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세 23억. 예, 전세가 23억입니다. 자, 아쿠로 리버파크. 아파트 중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높은 어떤 매매가를 기록하고 있는 아파트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한강변에 있는 아쿠로 리버파크. 6년 차이고 1600세대. 이 34평형이 42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참,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1억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콧방귀 뀌었죠. 지금은 평당 1억은 강남권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축인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평당 1억이 넘었었잖아요.
전세가가 23억 여기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에 비해서 더 신축이고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24억 5억 이상도 머지않아 기록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다. 전세 대출을 많이 안 해주면 갭 투자가 어려울 거 아니야.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지금은 글쎄요, 이 고가 아파트를 갭 투자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다가 종부세가 많이 요율이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를 30몇 억, 40몇 억짜리를 갭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주택자가? 그거는 이 정책은 판단이 오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 지금 선거철이 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서민을 위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꾸 있는 사람을 때린다.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선거철만 되면 때리는 어떤 서민을 위한 코스프레 하나 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 고가 전세가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자 한남동에 있는 이 파르크 한남이라고 가수 태양과 민효린 부부가 사는 걸로도 유명한데 가끔 그 인스타에 올라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100억 넘게 거래된 아파트인데 가수 싸이 강남스타의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 싸이가 물론 싸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원래 부자죠. 그 부모님이 뭐 헤드폰 사업인가요? 뭐 일본 쪽에 수출한 데나 뭐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싸이 어머니랑 친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건물도 뭐 가로수길에 뭐 4채인가 5채도 있다고 하고 원래 부자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파르크 한남에 본인 집도 있겠죠. 근데 전세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싸이가 전세 대출 받아서 살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이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강남권에 좀 비싼 전세에 살더라도 여유 이씨 사는 분들은 전세 대출 없이 사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여유 없는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직장 문제 때문에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뭐 비싼 전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어차피 지금 전세 대출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초과 아파트가 있으면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런 데 사는 분들은 거의 집이 없거나 기존에 전세 대출 받았거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꼭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이 맞는 정책이냐, 뭔가 갭 투자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남 고가 전세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아직 제한선이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9억에서 15억 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 상반기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세가 0.26에서 지난달 올간 0.15%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그런데 강남구는 0.26에서 0.23%, 서초구는 0.25에서 0.21%, 송파구는 0.24에서 0.23%로 하락폭이 소폭에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렴한 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강남, 서초, 송파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비싼 고가 전세 대출을 잡으면 집값이 잡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고 용산구는 0.21에서 0.28%, 마포구는 0.21에서 0.27%로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지역 위주로는 집값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판단은 집값이 강남구를 비롯한 주변 지역이 하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고가 전세를 대출을 조이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가 전세는 이미 여유가 있는 분들 전세 대출이 집이 있는 분들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과연 이 전세 대출을 하는 게 다주택자가 과연 다른 데 집을 가지고서 전세 대출 받아서 뭐 들어온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또 여유 있는 분들은 현금으로 대부분 전세에 사시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전세 대출을 막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전세에 계신 분들은 소식을 염두를 해 두시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부동산 정보를 접하면서 우리 장대장 TV에서 여러분들의 개별 상담, 맞춤형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와 함께 다음 주는 오후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